이제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보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넥스젠 코리아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넥스젠 코리아라는 건 말이 되게 어렵죠. 저도 매번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생태 세계마을 청년 네트워크 한국 지부 네, 거창한 이런 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생태 마을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은 어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되게 분리되고 단절되고 조금은 외떨어진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유기적인 마을의 공동체를 원래는 마을이라는 이름에 다 담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 마을을 생태 마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마을 안에서 내가 나 존재로 지속 가능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이런 물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임이고요. 순천에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순천 풀뿌리 협력센터랑 긴밀하게 연결돼서 1년 동안 교육농 연구 모임과 같이 여러 생태 교육과 생태 놀이 활동을 진행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가장 아이들과 하고 싶었던 건 마음껏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동근이가 얘기해 줬는데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올해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나갈 수가 없고 이런 상황들에 되게 많이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능한 저희는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 놓을 수 있고 하는 활동들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유라는 거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나의 선택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자립적이지 않으면 자유는 찾아올 수 없는데, 이런 자립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우려면 어떤 것들을 내가 해야 할까, 이런 물음들을 좀 은연중에 아이들과 나누는 활동들을 저희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 누군가의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기후위기라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저 역시도 먼저 조금 이 친구들보다 먼저 산 선배로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걸 직시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 먼저 가장 아이들에게 소개했던 건 생태 감수성이라는 활동이에요. 내가 자연의 일부이고 우리는 되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 감각들을 좀 인지하고 깨우고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균형, 내가 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좀 아이들이랑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앞에 보시면 여기 아이들이랑 같이 자연물 만달라라고 하는 활동이에요. 이거는 말 없이 하는 활동인데요. 조용히 놓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며 이렇게 선택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한 번씩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단어를 중점적으로 생태교육, 생태놀이, 텃밭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텃밭 수업은 사실 계획은 엄청 많았어요, 연초에.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가능했던 수업은 송산초등학교에서 5번의 수업을 연속적으로 했고, 그리고 비봉유치원에서 이제 단 한 번의 수업, 각 학년별로 한 번씩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농사꾼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배워가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그 과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특성을 살려서 조금은 더 이렇게
생태 감수성에 집중을 해서 이런 5가지의 커리큘럼을 먼저 뽑아봤어요. 이 5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흙과 씨앗, 그리고 관계, 순환과 연결, 기후 위기. 그래서 이렇게 5개의 포인트를 잡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연속성 있게 수업을 하면 이 모든 과정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근데 이 과정들도 모두 한 번의 수업으로 끝나는 수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송산초에서 했던 수업은 보시면 옆에 되게 이상하게 세모 그림도 있고 뭐 바퀴벌레 그림도 있고, 바퀴벌레 아니고 무당벌레 그림도 있고 물고기 그림도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먼저 텃밭 계획을 같이 세워봤어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 저희가 사례를 많이 아이들이랑 나누고 나서 나온 그림인데, 되게 깜짝 놀랐던 건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텃밭을 어떤 모양으로 하고 싶어 하면 저는 되게 다양한 모양이 많이,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네? 텃밭이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했는데, 처음 나온 아이디어는 송산초 이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텃밭을 만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너의 정말 마음이니? 네, 뭐 이러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사례의 텃밭 모양을 보여주니까 이런 모양이야 저런 모양이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재미있는 그런 활동이었고, 아이들이랑 저희가 조금 하고 싶었던 거는 학교에 있는 주변에 있는 재료로 텃밭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학교 주변엔 대나무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나무를 아이들과 같이 끊어서 대나무로 텃밭을 만들고, 혹은 학교에 남아 있는 벽돌 혹은 화분 같은 걸 이용해도 좋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텃밭은 뱀의 모양을 한 텃밭의 뱀의 몸통 부위예요. 네, 내년에는 이제 꼬리 부분과 머리 부분을 완성할 텐데요. 어쨌든 뱀의 몸통 부위고요. 이제 왼쪽에는 키홀 같은 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만든 달팽이 허브 텃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산초등학교에서는 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집중해서 다뤘는데, 흙에 살아있는 흙은 누구누가 살고 어떻게 우리가 심는 식물과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어떻게 둘 다 우리도 윈윈하고 흙도 윈윈하고 작물도 윈윈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고요. 네. 그리고서는 저희가 또 랑 같이 활동하는 동근이가 지렁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지렁이를 키워보고 지렁이 집을 만들고 이제 지렁이에 를 주고, 나중에 수업 마칠 때에는 지렁이가 만든 건강한 흙을 텃밭에 뿌려주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아이들이 첫 수업을 하고 나서 일지를 쓴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대나무를 쪼갤 때 짜릿했음. 정말 힘든 막노동이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서 정말 아쉽다. 이건 초등학교 6학년 친구라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갈 나이죠. 네. 그런 활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과 연결, 관계. 그래서 뭐랄까, 이 내가 먹은 작물이 내가 다시 뭐 혹은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거나, 혹은 내가 싼 똥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 흙에서 다시 먹거리가 나오고, 이런 순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또 흙 안에서 이 탄소와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하다 보니까 옆에 동물농장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은 배추랑 무를 일주일 만에 그 닭들이 다 먹어치웠는데, 그런 주변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네, 그리고 왜 이 닭들은 우리 밭을 침범했는지도 열심히 고민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밭에서 나오는 벌레들, 곤충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들,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먹었어야 되는데 닭이 다 먹어버려서 저희는 먹거리 교육은 옆에 선생님들이 키운 밭에서 네, 다 가지고 와서 배추전, 무전 만들어 먹고,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나눴는데, 좀 더 5번의 수업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고, 좀 더 아이들이랑 깊은 관계를 맺고 좀 연속성 있게 다가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생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속성 있게 수업을 의뢰가 오는 학교도 있었는데 이제 단발 아니 한 번의 수업으로 네, 만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비봉 유치원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5세 반, 6세 반, 7세 반, 이 아이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씨앗 폭탄 만들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순천에서 나온 씨앗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비랑 벌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나비랑 벌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꽃씨도 뿌려서 씨앗 폭탄을 만들어서 화단에 던졌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화단에 마구 던진 씨앗들을 엄청 관찰했다고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었고, 지렁이, 네, 또 지렁이를 너무 좋아해서 지렁이 관찰하고 지렁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직접 지렁이가 되어보고, 그래서 뭐 지렁이가 똥을 쌀 땐 어떤 모습일까, 뭐 지렁이가 잠잘 땐 어떤 모습일까, 지렁이는 어떻게 기어갈까, 아이들이 따라하는 지렁이 모습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예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텃밭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 이때 연극을 참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어떤 정보의 전달보다는 아이들의 관심 있게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이들과는 연극도 많이 했네요. 네, 그리고 나서는 죄송해요. 기후위기 수업이었어요. 송산초 6학년 친구들 여러 번의 기후위기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채식을 주장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모았는데, 채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와서 송산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과 채식 수업을 했어요. 채식의 종류, 채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채식을 꼭 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균형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육식에 대한 수요와 그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영향들, 아이들이 되게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요. 물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으로 잘 안 따라주는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이제 모든 존재들의 회의라고 저희가 조금 사용하는 툴이 있는데, 이제 내가 그 존재가 되어서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 이 존재들의 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소개하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송산초 기후위기 채식 급식을 위한 특별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아이들은 각자 소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 돼지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 닭의 역할이 된 친구들, 그리고 이 소, 돼지, 닭을 키우는 농장 주인, 농장 사람들의 입장에 된 친구들, 그리고 이 송산초등학교 대표, 그리고 이제 송산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이러한 육식을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이런 재료를 사는 부모님의 생각들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별첨으로 야생동물 멧돼지의 역할, 이렇게 해서 모두가 열 몇 명의 친구들이 각자의 역할로 자기 발언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될까 싶었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회의였어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생태 놀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런 교육적인 어떤 활동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이 혼자서 나가더라도 혹은 나가도 잘 못 노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좀 숲속에서 혹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소개를 하고 싶었고, 저희의 주제는 감각 열기, 그래서 그 감각을 열고 그대로 내가 존재하기, 이런 키워드고 놀이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좀 어렵죠. 존재의 감각, 마음의 감각, 지구의 감각, 야생의 감각, 영혼의 감각, 이렇게 조금 주제를 정해서 가능하면 우리는 조금 원으로 모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생각보다 뭐 두 줄로 줄서기
뭐 네 줄로 줄수기 이런 건 되게 잘하는데 동그란 원을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으로 쓰는 연습을 하는데도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수업도 있었는데 이 원으로 쓰는 대형은 모두가 모두의 얼굴을 같이 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인데 아이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두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가 조금씩 움직여야지? 하면서 약간 내가 조금씩 움직여서 균형을 맞추는 이런 연습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되게 좋아하는데 불 피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이들이랑 주변에 있는 나무 가지를 주워와서 안전하게 불을 피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을 피워서 고구마를 구워 먹거나 그렇고 자연물을 이용해서 좀 되게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염색을 하기도 하고 모비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연결되는 연습을 많이 하도록 노력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런 감정 카드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활동들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아이들이 비봉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숲에 놀러 가서 동물의 감각으로 깨어보고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의 코를 장착했어 이러면서 냄새를 맡아보거나 혹은 여우의 발걸음에 대해서 같이 연습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우리의 감각들을 우리는 살면서 한 80% 이상 시각에 되게 집중하는데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들을 사용해서 이 숲속을 걸어보고 느껴보는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숲속에서 살고 있는 정령 이야기를 아이들이랑 나눴어요. 3학년만 됐어도 안 따라왔을 텐데 1, 2학년 친구들이랑 이제 이 숲에는 말이야 나무에 있어 이러면서 나무의 정령에게 우리의 지금 마음을 이야기 나누고 불의 정령에게 우리 지금 고통받고 아파하는 어떤 존재에게 그런 기도를 드리고 물의 정령에게 감사한 기도를 드리고 이런 의식을 조금 진행을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가장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았나 봐요. 일지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불의 정령님은 화가 끝까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불의 정령이라면 완전 화가 날 것 같았어요. 약간 이런 불의 정령 이야기할 땐 저희 지금 숲속을 다 깎고서 우리가 만드는 어떤 도시들 그리고 산불, 기후위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불의 정령에게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활동을 진행을 했고 지금 오늘 이 자리는 그 과정 중에 가장 마지막을 달리는 교육농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했던 연구 과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저의 활동 보고 다 끝났어. 네.